연석회입니다. 사실은 그 현충원 현충탁을 참배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또 박정희 우리 북강병 대통령 묘소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정말 마음 무겁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태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7, 8년 전에 다 예견을 해서 우리 공화당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3월 1일 날 300만, 400만이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 돈 받고 모인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돈 내가면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탄핵되니까 언제 모였던 듯이 없어졌어요. 태극기도 다 사라졌어요. 태극기도. 그리고 5월 29일 날 우리 공화당이 재룡산에서 2,000명이 모여서 바로 6월 달부터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되겠다. 나라 망한다. 우리 공화당 그걸 어떻게 알았죠? 문재인 정권 잡고 난 다음에 2달밖에 안 됐는데 나라 망한다고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문재인이 나라를 저렇게 헌법도 바꾸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는 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연방 소극적 연방제로 거의 갔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중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소위 좌파들이 얘기하는 소위 운동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해가면서 진행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2025년에 지금 이 시점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그때 어떻게 알았을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지?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조원진이라는 사람은 왜 자기 선거운동보다는 단일화를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 그러면서 대통령 왜 최악 차악이를 뽑아야 되는가? 핵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핵심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야. 임덕기 고모님이 정광훈 목사님 얘기했는데 정광훈 목사님 잘 하고 계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내란 아니다. 탄핵 반대한다. 우리 공화당 똑같죠. 하나가 달라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이 정도 평가지. 정의롭다는 표현을 안 해요. 정광훈 목사님이 정의롭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정의롭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정의라는 표현에 썼어요. 그 시대의 정의는 99명이 불의의 손을 들더라도 한 사람이 정의가 있으면 그 시대는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1%의 희망이라. 정치권으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은 독특한 존재라. 밖에서는 너 뭘 그렇게 정의로운데 정의의 진실, 그 다음에 청렴, 그리고 또 용기 있는 희생.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우리 당원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뭐 투쟁을 하다 보면 강해집니다. 저도 부드러운 남자인데 되게 강하게 봐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되게 강하게 봐요. 우리 당원들도 그럴 거예요. 어디 나가면 왜 저렇게 강해졌어? 근데 그렇게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끼리 트러블이 생겨요. 지금 돌이켜보세요.
당원들 트러블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탄핵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을 지키려고 왜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모든 언론에 욕을 먹으면서 윤리를 다 바꿨을까? 그때 이미 저는 내 정치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불법 거짓 탄핵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을 살려야 된다. 당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당을 못 살렸기 때문에. 왜? 이정열이라는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진석이가 비대위원장이 됐죠. 그러면서 바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우택이라는 사람이 원내대표 되고 어떤 목사 한 번 모시고 와서 그냥 덮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덮었어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거짓이고 업무다. 그 투쟁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극으로 다 모르고 그냥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거기서부터 단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이것은 불법 불이하기 때문에 조원진 얘기가 맞아.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얘기가 맞아. 그때 배신 세력들을 불의의 세력들을 반헌법적 세력들을 단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우리는 광야에서 7년을 광야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어요. 그들은 탄핵의 배신은 없어지고 훈장 단듯이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저끼리 놀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신데 저끼리 놀았어. 황교안 권한대행 자기 시계 만들면서 놀았어요. 부정선거 문제 제가 하자고 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정선거 방지 법안까지 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조원진이는 천재입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죠? 마음을 비우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치렀어요. 국회의원 선거 치렀어. 그 대통령이 됐어. 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뭡니까? 죄 없는 대통령도 한동훈이랑 똑같잖아요. 45년 군형했잖아. 보수 우파의 국민들은 자유라는 표현을 쓰기 싫은 거예요. 저는 자유가 없는 국민들인 거예요. 그냥 보수고 그냥 우파야. 자유라는 표현은 자유 우파. 이 자유라는 표현은 이 사고의 자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자유성. 사고의 자유성의 근본은요, 정의가 바탕이 되지 않고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사고는 자유롭지만은 영혼을 잃어버린 자유. 맹종이라고 해요. 맹종.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7년을 돌이켜봐서 윤석열 대통령 이 치국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돼요. 계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란은 아니라 막아줘야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되도록 막아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가 잘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 편까지 정의롭다는 표현을 안 쓸게요. 왜 우리 공화당은 항상 수식어가 정의롭다는 표현을 쓰느냐. 누구 한 사람도 7년 8년 동안 여러분들 자신이 정의롭지 않게 야바이 짓 한 적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이러쿵저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희생하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가 참여하면서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왜?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 없는가? 진실된 나라는 안 되는가? 됩니다. 단죄.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그 역사의 반역
적인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죄와 단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파들이, 소위 보수 자유 우파들이 결정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법에 대한 배신에 대한 단죄를 못한 겁니다. 단죄를. 그때 단죄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단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개박수 치고, 제가 대구 시민들한테 하소연했잖아요. 물개박수 좀 제발 치지 마시라고. 한동훈이 물개박수 쳐서 한동훈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윤석열 물개박수 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국민 말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그 세는 엄청나게 센 겁니다. 제가 요즘 다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얘기가 다 맞았거든. 우리 얘기가 다 맞았거든. 지금도 똑같아. 그런데 새가 없어. 개똥입니다. 새가 있는 놈들이 지금까지 뭘 했어요? 새가 있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기득권이나 지키고 자기 이익이나 챙겼지 뭘 했습니까? 새가 있는 놈들 잘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국민들이 즐거워야 될 새에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을 합니까? 역사의 단절, 역사의 반역자들에 대한 단절을 하지 않는, 올바른 역사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힘 후배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단절하세요. 지금도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후보 내고 바깥에 자유우파 국민들 따라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신들부터 퇴출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정리가 되는 시점이 이번 봄이나 되면 정리가 되겠죠. 그때 권영세 비대위나 권선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이 지난번 같이 얼렁뚱땅 대강 듣고 후보자 내가지고 떨어져도 우리는 국회의원 돼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이 전국을 대처하면은 우리의 적은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바꾸고 국민의힘부터 바꾸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득권에 안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우리가 바깥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고 싸울 때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달성사저에 찾아가서 얼굴 한 번 보고 악수 한 번만 끝납니까? 그분 손만 만지면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역사의 정의는 항상 외로운 거예요. 지금의 많은 역사들을 과정을 보면은 역사의 정의는 항상 외롭습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시점에 또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느냐만 남아있지 역사는 그것을 우리한테 증명을 해줘요. 우리 공화당은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에서 한마디 하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잘하시라. 잘하시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대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않은데 저는 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에 대한 반대를 한다. 옳죠. 거기는 옳지만 저는 정의롭다고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가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요. 이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깨끗한 나라, 그리고 위난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열정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정의로운 열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7, 8년 돌이켜보세요. 지금의 민주당 그들 좌파들이니까 저 권력 가지려고 보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정의로운 국회의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또 바깥의 시민단체들 7, 8년 동안 그렇게 정의롭게 했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면서 힘들더라도 조금 외롭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왜? 그래야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좌파들 그래도 우리 현수막 붙은 게 그죠. 그래도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오늘 상임 고문님들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재명이 정권을 가져가는 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투쟁할 때 제가 지금도 얼굴이 좀 벌겋잖아요. 조금 창바람새만 벌개지는데 간지럽고 그거는 공소처법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때문에 우리가 싸웠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가 지금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신청을 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180석의 민주당의 거대 야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그때 국민의힘이 뭐였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옳은 일들을 향해서 올바르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잖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굉장히 위대하다. 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공화당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날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10배가 나와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10배가 나와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우리가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시점이 비슷합니다. 왜?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기 전에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대선, 6월 대선이라는 게 나와요.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시점이.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1월달, 2월달 집회를 합니다. 3월 3일절 1천만 애국 국민 대연합 집회에 대비해서 1월 18일 날 서울역, 2월 15일 날 서울역, 그리고 3월 1일 서울역 이렇게 집회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월 18일 날 홍보의 날은 1월 18일 홍보의 날은 1월 25일 설날 그 전주 토요일이죠. 아마 그때 시장들이 이제 설 준비로 많은 분들이 오니까 한 주를 연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회에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주최를 열지만은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저한테 여러 군데서 집회하자고 연락이 와요. 그 사람들 다 오라 그러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오라 그러고 지금 나라를 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재명 즉각 구속을 원하는 분들은 다 모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광훈 목사 쪽에 못 가는, 뭐 광화문으로 못 가는 사람들 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천만 3.1절 구국대 집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다가 한번 얘기하면은 역대 비대위원장이 가장 못했던 점이 자기 그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비대위원장 가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헷가닥해. 전형적인 게 한동훈이야. 근데 권영세 비대위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저 자주 그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하나로 다 뭉쳐야 된다. 하나로 다 뭉쳐도 이재명을 이길까 말까 하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제일 좋지만은, 기각될 거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벌써 5년 한번 떨어졌죠. 또 2년, 3년, 8년을 이재명은 준비하고 있고, 오른쪽은 기각될 거야, 우리 준비 안 해도 돼, 말도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은 보수 대통합에 적합한 인물, 소위 제가 말했던 양심적 자유우파 세력들의 대통합, 그리고 국민의힘의 보수정당이라 칭하는 국민의힘을 대개조할 수 있는 사람, 인적 쇄신뿐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국민의힘으로, 용기 있는 국민의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을 누르고 정권을 이재명한테 안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보수 대통합을 통한 보수 단일 후보만이 할 수 있던 일이다. 그냥 손 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돼, 손 놓고 해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안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탄핵 안 되면은 시간도 벌고,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들,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척결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명확한, 오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소위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통합을 통해서 보수 조기 대선이 올 경우에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보수 단일 후보는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 정의라는 것은 실질적인 탄핵의 배신 세력들이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안 되면 한 놈도 없어. 양쪽 탄핵 세력에 관여하는 게 딱 한 명 있더라, 윤상현. 근데 안 될 것 같아. 윤상현은 저한테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목숨 걸고 싸워라. 보수 대통합, 용광로. 윤상현은 지난번에 총선 때도 그랬어요. 용광로 보수 정당 만들어야 된다.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면은 뭐 윤상현 의원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왜? 국민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집회도 안 하고 뭐 새가 찌그러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이 옳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공화당이 어떤 선언을 할까? 우리 공화당 어떤 길을 가지? 이 전국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어. 침묵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현수막 투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이제는 뭐 이재명 정권 못 잡게 하려면은 정광훈 목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 목사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되고, 자, 우리도 이제 집회하고 하니까, 우리 많은 단체에서 저보고 하자고 하니까 다 모아야죠. 뭐 다 모이세요. 뭐 오는 분들 오고, 또 못 오는 분들 못 오면 다음에 모이고, 또 교계들 다른 뭐 정광훈 목사와 다른 교계들 또 모이잖아요. 그럼 3.1절에 1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1절에. 그래서 1천만이 모여서 이 탄핵은 막아야 된다. 이 탄핵은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탄핵을 못 막으면은 정권은 그래도
이재명한테 줘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총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3차 홍보관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입당한 분이 1077명이에요. 1차, 2차, 3차. 우리가 뭐 대대적인 홍보관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각 시도당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했는데 1077명 전체 당원이, 그 중에서 책임 당원이 140명, 돈을 내는 책임 당원이 140명. 잘한 시도당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조금 부진한 시도당께서는 좀 더 역량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전단지 배포가 76,130장, 그리고 전체 봉사자 수가 611명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그래도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 뭐 이거 우리가 이미 벌써 붙였는데 국민의힘도 뭐 좀 붙이고 있더라고. 또 범죄자는 못하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서 역시 너거는 제가 제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민주당이 내보고 조원진 내랑 공범이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너 미쳤구나. 네가 임마 내란 놀이 하는 너가 탄핵몰이 하는 너가 내란이야. 이렇게 내가 붙였을 텐데 한 명도 안 붙여. 그게 한계야. 그게 한계야.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다 모여가지고 새롭게 대개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새로 만들든 뭐 이런 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대통령 두 사람이 탄핵당하는 상황과 오면은 이게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 그 바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8년간 있으면서 가장 정의롭게 투쟁한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다 알아. 저 사람들은 8년을 저렇게 투쟁하는데 왜 구설이 없지? 밖에 나가서 뭐 자부자부 떠드는 놈들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근데 관심 없지만은 이제 제가 직접 다 고발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률팀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심들 하세요. 그리고 오늘 1월 이제 2일을 계기로 우리 공화당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뭐 통합이 됐든 합당이 됐든 또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은 뭐 아무튼 우리 그 중앙당뿐만이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셔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자, 뭐 공개적인데 뭐 공개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그 일정은 지금 1월 달에 18일 날 집회하고 25일 날 홍보관을 하고요. 그 사이에 기자회견을 2번 정도 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가장 핫한 지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핫한 이슈를 가지고 핫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그렇게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제안을 해서 제가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당의 행사에서는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서명대에 특별하게 큰 성적을 내주신 경기도당과 서울시당께, 특히 경북도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